저희가 해고된 지 꽉 찬 8개월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됐는데, 사실 비정규직인 상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다녔는데도 사실 비정규직이 뭔지 잘 몰랐어요. 다니는 동안. 그리고 계약직이 뭔지 몰랐어요. 그 나라일터라고 그래서 사이트상에 그 추천해주는 공공기관이 떴길래 아, 좋은 데인가 보다. 와서 면접 보고 했더니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 얘기를 해서 아, 그냥 자연스럽게 근로계약 차원에서 사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고, 연말이 됐을 때 당연히 재계약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2012년 말일자로 사인을 했죠. 그리고 2013년 1월 1일이 되면 쉬고 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년이 도래하면 난 당연히 무기계약이 뭔지 모르지만 계약이 좀 보장되는 뭔가 안정적인 형태로 접어주는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28일자로 계약 통보를 받고 2013년 새해 벽부터 쫓겨져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면서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히 부당해고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부당함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가 생각했던 막연한 사회 정의와 도덕적 가치가 실천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부당함을 받아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원직 복직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에 금을 가게 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동안 여러 연대분들이나 집회에서 말씀드렸고요. 공공기관의 특성은 참 단 한 가지예요. 민간 자본이 노동자를 탄압할 때는 굉장히 사악하고 정말 옆에서 듣기에도 치 떨릴 만큼 여성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몰약감과 그 성추행에 가까운 어떤 잔혹함을 보여주는데, 공공기관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법은 책임질 소재가 자기네가 책임의 소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상급단체로 가라. 자기네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투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탄압은 덜 받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답답해요. 우리의 대상이 분명히 이쪽인데 경영진이라든가 사측은 한 명도 나와 있지 않고 항상 정보관과 경비만이 저희를 바라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매 순간에 고민도 됩니다. 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일은 복지부 장관이 해결할 일이다. 그래서 저희 출근하는 복지부 장관 붙잡고 면담 요청도 해보고 우리의 사안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복지부 장관은 아랫사람한테 잘 말했다. 그 아랫사람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얘기하겠죠.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합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현의에 따라서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임을 주장하고 증명해보라고 재판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는 분명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저희의 문제는 개인과 사측과의 근로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부로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과연 매 순간 내가 진짜 노동자 맞나?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앉아서 투쟁하는 방법밖에 과연 없는가? 투쟁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합법적인 투쟁을 하지 않느냐? 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회하고 시위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합법적인 방법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동안 교육과 우리의 어떤 사고와 그 가치관이 매 순간 투쟁을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노동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은 뭔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아쉬운 느낌이 들게 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99%의 노동자가 과연 몇 프로나 스스로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식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씌워놓은 노동자에 대한 어떤 덫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3명의 원직 복직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부재되고 있는 수많은 현안 문제 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 여성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3명의 원직 복직의 주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어떤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멈추거나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에 오신 연대단 여러분들도 각각 우리 단순히 조합원 3명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 또한 같이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집회에 참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어서 여는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세종 호텔 위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다 보입니다. 저희 조합원이자 저희 언닌 공혜경 조합원의 여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라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단계죠. 나이를 속일 수는 없고 일단 정말 많이 힘듭니다. 투쟁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져서 힘들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는 게 환절기라는 의미가 저희가 정말 그 엄동설원에 그 멋모르고 너무 부당함에 치를 떨면서 투쟁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계절이 가까이 오고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겨울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에 이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몸이 천근만근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3명뿐이니까 연대 갈 곳은 많고 몸은 3개니까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간 곳이 그 철도 민영화 반대 용산에서 중부지구협 차원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데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좀 낭낭한가 봐요. 그 청사 안에서 또 목청껏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 철도 노조원들 분들이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끼를 안 입었는데 그래서 저 조끼 갖고 왔는데 입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서울 지역본부 우상원 국장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입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어제 사진까지만 받고 그랬는데 예, 조끼를 입고 안 입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지역본부 하에 일반노조 조합원이니까 서울 일반노조라고 찍힌 조끼를 입는 게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함에 끝까지 항거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희 개발원 노코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원하지 않고 당연히 연대단 분들도 빨리 조속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 5명이 개별 접촉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 상급단체가 투쟁을 접는 바람에 사측하고 교섭할 수 있는 어떤 교섭 대상이 저희 주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단체를 끼고 해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사실 막연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외면한 상급단체한테 뭐 무릎을 조아리고 옵수하거나 뭐 저희가 잘못했더니 했으니 다시 결합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염려하시는 그 연대단들이 저희에게 많은 얘기를 사실은 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표는 하나고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질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인지 우리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희 서울 지역본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안에서도 네 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저희 개발원 사태를 올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반 정도.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 정도여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저희가 당면한 목표는 사측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봉착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저희가 공대가 꾸려지는 첫 모임도 가졌지만 그런 방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투쟁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대단 여러분의 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에 덧붙이면 사실은 저희의 투쟁이 우선돼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생략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요. 투쟁만이 살길이고 투쟁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매 순간 느낍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힘의 논리로 말을 한다라는 게 우습지만 하면 사측이든 조직이든 어떤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조합원 3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일이라고 딱 정해진 순간 사실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자리는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네, 동기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저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6년 반을 투쟁하고 2년 6개월을 기다려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런 조끼를 입고 동지들과 함께 또다시 투쟁을 결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동지도 있지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결단할 시점인지 아니면 눈 감고 대충 가도 되는 시점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지혜를 모아주셨고요. 이 시점은 싸워야 할 시점이다. 누군가는 한번 결단해야 될 시점이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겁없이 다시 또 제2라운드 기름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름투쟁하면서 너무나 많은 동지들의 연대로 사회적 힘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승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3년 올해 5월 2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기름전자에 들어가 보니 기름전자는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몇 명 남지 않은 초라한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말에 기름전자가 중국에 있었던 공장을 매각을 했고요. 다시 신사옥 공장도 매각을 해서 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전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름전자로 복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전자가 저희와 마지막 합의를 했을 때도 그런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름전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름전자로 복직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전자는 내부에 체불임금이 여전히 많았고 또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도 업무도 좋지 않고 4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도 기름전자는 5월 28일자로 10대 1의 무상감자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울고 종이 쪼가리가 된 주식을 보면서 땅을 쳐야 했지만 노동조합은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우리 입장을 특별히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노동조합으로서의 최선의 입장을 저희는 주식시장 주변에 알리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거덜내는 채동료를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투쟁을 결의하게 됐고요. 많은 동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름은 뭘로 또 투쟁을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름 투쟁은 천막치고 농성체계로서의 기름 투쟁으로 가기는 그리 만무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름이 끝에 보이는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기름전자의 채동열이 그 막장 드라마의 끝은 노동조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길이 정말 험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험난할 것만 생각하면 투쟁이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투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금 기름전자가 반기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매출도 제대로 된 매출도 없는데 1억 6천이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 나면 저희는 좋습니다. 교섭 들어가면 이익이 어디서 왔냐? 이익 난 만큼 사람이 필요할 텐데 공장 빨리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름전자 여전히 주식 가지고 장난질하고 주식시장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알려내기 위해서 오늘 한국증권거래소에 실질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기름전자가 아무런 매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계 조작을 무엇으로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분명하게 회계감사를 통해서 알려줘라 하는 내용으로 실질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것을 또 모아서 9월 6일 우리 기름전자가 첫 투쟁 선포 집회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기름전자의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은 최동열 회장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사람 죽이지 않겠습니다. 딱 한 놈만 죽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투쟁했을 때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름전자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쫓겨났고 많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거덜이 났습니다. 이런 책임들을 우리 약한 사람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전자 최동열이 반드시 지게끔 구속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투쟁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 속에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 두렵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살짝 두려워요. 다시 투쟁을 하고 2라운드를 한다는 게 무지 두렵지만 함께하면 그냥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저는 투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동지들의 힘 받아서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